하는 걸 갖다가 특정한 시점에서 끊어가지고 그 시점에 가격만 고수하는 게 옳은 거냐.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죠. 그래서 이 시가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고 어떤 때는 시가평가를 안 하고 장부가라든가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. 이게 그 회계학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 시가평가 제도를 어떻게까지 적용할까가 계속 좀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감독 그 측면에서는 그 여태까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은행 중심의 감독이고 이제 이금융권은 별로 감독을 안 했어요.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은 왜 감독을 하냐? 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통화를 창출한다.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은 누가 대출을 해서 오면은 돈 안 내주죠. 그냥 뭐 수표 발행해서 주고 통장만 하나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 돈은 그대로 있고 그 통장이나 수표 받아갖고 그대로 또 쓰고 하니까 그러면서 통화가 계속해서 창출되니까 뭐 통화 창출된다. 그 다음에 뭐 지급결제 시스템의 뭐 핵심을 이룬다. 그 다음에 뭐 예금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은행 중심으로 일단 감독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금융권도 이게 잘못되면 은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금융권도 문제가 많더라. 이게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또 섀도우 뱅킹이라는 게 이금융권도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건 결국은 그게 새로운 유동성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인데 이금융권도 그러한 어떤 그 은행과 조금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이게 채권을 발행하고 또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하고 다 맞물려 시장이 전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크면은 그거는 무조건 문제가 되지. 예를 들어서 뭐 증권회사다. 뭐 이거는 뭐 예금이 없고 뭐 고객 보호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다. 이거는 아니다.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 그만큼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인볼브되고 또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볼브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일단 터지면 문제가 된다. 이제 대표적인 예가 2003년도에 우리 신용카드 사태 때 아니 신용카드가 뭐 망가지도 말도 왜 정부에서 관여합니까? 그거 뭐 은행도 아니고 뭐 은행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용카드 회사가 자기가 채권 발행해서 뭐 카드 발행하고 운용하고 해서 하는 건데 그거 만약 망한다고 해서 왜 정부가 그 난리치고 관치금 요구도 하면서 그게 카드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엄청나게 신용카드 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다 펀드에 들어가 있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수요자가 있는데 그게 다 부실화가 되면 펀드에서 런인을 하고 런인을 하면 또 거기서 채권 시장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 채권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그거 다 까지면은 또 부실화 자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작동을 못하면 또 그나마 이제 돌려막기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돌려막기 못하니까 신불자가 그때 뭐 400만 원인데 뭐 이렇게 뭐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들어가서 관치금융 욕먹으면서 또 5조 원 은행 통해서 만들어서 그냥 채권 정리해주고 LG카드 넣고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금융권도 크면 문제된다. 그리고 이금융권도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자금 조달, 운용, 상품 운용, 투자 관계에서 은행, 그 다음에 다른 권하고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치 않은 그 시스템이 없다. 이런 어떤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FSB에서 논의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금융 시스템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이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줄이냐. 그래서 사실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대책하는 거냐 좋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좀 갈라요.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전에 한번 월가에서 진짜 이제 파이낸스 쪽에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쪽에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상품도 운영하고 한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경험을 갖고 쓴 글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. 결론이 뭐냐면 레버리지하고 그런 거 다 줄여라. 그리고 파생 상품 복잡한 거 허가하지 마라. 상품을 간단하고 시스템을 좀 더 간략하게 하고 레버리지 같은 거를 하지 말게 하라. 그게 그 사람이 답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한 게 이제 위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서바이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냐. 이제 그걸 갖고 자기가 생물학자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를 갖다가 이제
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생물학자가 이제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해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종족들을 연구를 했어요. 그 공통점이 뭐냐? 왜 어떤 종족은 오래 살아남고 어떤 종족은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뭐 망했느냐? 근데 그게 보면 의외로 간단한 게, 그래서 이제 그 뭐 몇 가지 얘기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바퀴벌레하고 이제 가재도 얘기인데, 바퀴벌레는 어떤 특징이냐면 그 바퀴벌레가 이제 지구의 역사하고 비슷하게 살아남대요. 그래서 뭐 사방이 바다가 되고 뭐 대륙이 갈라지고 해도 계속 살아남는데, 바퀴벌레가 이거 더듬이 그 센서리 헤어라고 표현하는데 더듬이겠죠.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공기 흐름이 있으면 딱 그 반응이 잡히면 그게 두뇌로 가서 이 분석하고 이게 어느 정도 위험이고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고 이거 분석하는 게 아니라 딱 그게 위험 감지가 오면 바로 이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하고 바로 가서 무조건 도망치게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먹는 것도 간단하게 먹이만 찾고 그다음에 위험이 감지가 되면 무조건 도망치는 시스템이지, 그걸 뭐 분석해갖고 뭐 확률을 계산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바다가재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오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딱 접수가 되면 다른 모든 정보는 다 죽고 그 정보에만 반응하게끔 그렇게 해서 생물학적으로 구조가 좀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 너무 복잡하고 해갖고 이거를 과거의 어떤 그 바 모델이다 무슨 ALM 모델이다 뭐 해봤자 그 모델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약점이 뭐냐면, 모델에서 예측한 상황 범위 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모델에서 예측하지 않은 위험이 발생하면 그거는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그 행동하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해라.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시 통보하고 애들 8시까지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우리 젊은 애들 컨트롤하고 할 때. 근데 그거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의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. 뭐 파생상품 규제하고 하는 거 아이비들 그렇게 난리치고 그리고 월가에서 다 연결돼서 로비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느냐. 현실적으로 어렵고,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.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연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은행 쪽에서 이제 자본 쪽에서는 이 자본을 좀 구성할 때 그 자꾸만 무슨 뭐 하이브리드 무슨 채권이다 이상한 채권 만들어갖고 자꾸만 현혹시키고 하지 말고 자본금은 그냥 저 보통주 그다음에 이 돈 벌어서 한 리테인 어닝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금을 형성을 해라. 그리고 뭐 이상하게 뭐 기교부리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이런 자본금. 그리고 자본금도 이게 호황일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쌓고,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불황일 때 조금 더 대출적으로 활용하게 해라. 이런 논란.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동태적 그 충당금 이런 제도가, 은행이라는 게 뭐 항상 신문에도 뭐 비올 때 우산 뺏고 해날 때 우산 주고 뭐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, 호황일 때는 뭐 다 좋고 기업도 실적 보고 재무제표 보면은 뭐 다 이익도 많고 하니까 돈 가져가라고 막 하고,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톤 다운 돼야 되든지 쿨 다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 재무제표였다고 자꾸만 돈 갖다 쓰라고 그러고,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기업은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부동산하고 막 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, 또 부동산가 올라가면 담보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그 담보내고 또 해가지고 또 투자하고.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진다고 눈치 보다가 그냥 A 회사가 어렵다면 그러면 무조건 회수하고 보자.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그 회수해갖고 그냥 조금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책을 마련하면 다른 대학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상하게 바보 만들고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, 그렇다 보면 이제 충당금도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조금 더 많이 쌓게 하고 좀 나쁠 때 좀 적게 쌓게 하고,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이클 범위 내에서 균형을 맞추자. 다만 이제 이게 회계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조화시키냐는 문제는 있지만,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문제.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에요. 그러니까 내일 우리 내일 아침에 인천 안에 이제 배 들어오면 나 다 해결된다 해도